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을 몰아세웠습니다. 80분 연설 가운데 마지막 7분을 북한 때리기에 쏟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 백악관이 주한 미 대사로 발탁됐던 한국계 2세 빅터 차 교수의 내정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간의 공동훈련에 들어간 우리나라 스키 선수들이 오늘 귀한 때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님,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북한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북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말은 굉장히 정제되고 예. 부드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들 로켓맨이라든가 북한 완전 파괴 이런 말들은 없었어요. 예. 그러나 그 내심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무서운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북한을 잔악한 정권이다. 인민들을 역사상 가장 탄압하는 정권이다. 예. 라고 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예.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런데 그거는 미국의 이상, 미국의 250년 전에 미국의 선조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으로 왔고 예. 그리고 이 의사당이 바로 그 기념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북한 정권 자체가 예. 미국의 이상에 반한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란과 쿠바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는 너 죽어 이런 말도 잘하고 예. 그냥 적이라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적이라 얘기하면 반드시 두들겨 부시고 파괴될 대상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탈북자죠. 지성호 씨를 초대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참 깜짝 사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몰랐죠. 이제 예.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예. 사실 이제 꽃제비 출신입니다. 꽃제비 이제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걸 주스러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2006년도에 기차에 치여가지고 예. 국어를 하다가 기차에 치여가지고 한 다리와 한 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발을 가지고 예. 이렇게 환호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방금 이제 김정모 실장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인데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고 그 미국을 공격하는 그 능력이 현실화되는, 즉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우리는 공격해야 된다. 왜? 예.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격해야 된다. 라고 그동안 이제 쭉 한 1년 내를 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즉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나는 우리 미국인들의 이 안전만이 아니고 미국이 또 뭐 전 세계의 또 경찰국가 패권국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이 인권을 이렇게 잔악하게 예. 학대하는 이런 정부를 우리는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전 포석 단계로 아주 중요한 곳에다가 지금 바둑돌을 한 개 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게 어떤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인권을 들고 나왔다라는 그 얘기는 뭔가 한 단계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정말 여차하면 액션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2003년도 부시 행정부가 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예. WMD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바로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 국민들을 인권을 탄압한다. 예.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WMD는 우리 찾지 못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라크를 공격했거든요. 그다음에 시리아 문제인데 시리아에서
가스 공격을 했다든가 예. 어린애들을 이렇게 막 학살했다든가 그런 거라서 미국이 바로 이라크를 시리아를 공격했었습니다. 아동 학살에 대해서. 예, 예, 작년도에 바로 이걸 우리가 보면은 현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북한을 잔악한 정권이다. 인민을 역사상 가장 탄압하는 그 정권이다. 그다음에 바로 자유를 억압한 그 억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자유를 찾아서 목발을 짚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탈북할 만큼 북한이 그렇게 정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체제다라는 예. 것을 분명히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한 만큼보다 더 군사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을 했었던 이 빅터 차 한국 석자가 낙마한 거를 봐도 좀 약간 좀 약간 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를 나눈다면 매파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코드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주한미 대사에 내정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아그레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부임하나 사실 뭐 그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낙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빅터 차 교수가 그동안 뭐라고 주장해 왔냐면은 예. 한국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90만 명의 미국인들의 안전을 우리는 담보할 수가 없다. 예.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북한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것이 힘들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어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 미국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주한 미군 가족들입니다. 예. 미국 그 정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파견된 그 가족들만 미국 정부가 챙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죠. 오산기지, 군산기지에 집결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송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한국에 와서 부임을 해서 이 미국의 입장을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이 미국 대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인다는 것은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결심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재작년 또는 뭐 3년 전 정도만 돼도 뭐 이 정도 코드가 맞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큰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아그레만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발을 취소하는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에 대한 더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정말로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진짜로 공격을 할 마음 자세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 공격의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면 협상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협상의 가능성이 떨어뜨리면 공격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격의 가능성이 올라가야 협상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예. 이게 바로 이란, 리비아 뭐 여러 가지 선행 핵 그 개발국의 좌절 사태에서 보았던 선행 학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여기까지 공격의 가능성을 끌어올렸는데 협상의 가능성이 안 올라오면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사가 여기에 좀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예, 예.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그레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동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취소가 됐고 1년이 넘었죠 지금. 네. 대사가 대사 대리 체제로 한 지도 지금 1년이 넘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 미국이 이제 주한 미대사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한반도 정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공석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 대사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또 지난번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그 친한파든가 예. 한국에서 잘하는 지한파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 뭐 평화봉사단에 왔던 분이든가 예. 뭐 한국식 이름도 많이 가진 분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럼 트럼프 행정부도 자기네 그 정서에 맞는 분을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12달 동안에 예.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고 아마도 현재 우리가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예. 그 빅터차가 상당히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또 빅터차가 비록 그 한국인 2세지만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 예. 생각을 하고 한국 국익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섭섭했었습니다. 예. 저는 껍질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히 한국은 등 돌린 사람이더라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든가 무슨 예, 뭐 예. 이런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는 한미 FTA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각을 세웠어요. 예. 네. 그렇게 윽박지르면 안 된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빅터차가 상당히 그 한국에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빅터차를 좀 잘란 거 아니에요. 예.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아마도 주한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 국무부 또는 미 국방부의 입장을 그대로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로 봐서는 앞으로는 그 잘못하면은 그 일방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미국이 독단적인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외교적 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빅터차 석좌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 기고한 글을 보니까 선제 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미 행정부, 미 국방부와 결이 좀 다르다고 해석을 해 본다면 뭐 진짜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이게 허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 작년 초반부터 예.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취임한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고 있는 군사력, 특히 이제 집결했다가 사실은 뭐 군사력에 한번 배치를 해가지고 예. 뭐 1년씩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첨단 장비들 계속 이제 휴식하고 정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작년 가을부터 들어온 전력들을 예. 봐야 되는데 그 전력들이 보면 정말 우리 한국군을 빼고도 북한을 충분히 공격하고 일주일 내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 2개 사단 정도가 바로 공중 강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개 해병 사단 정도가 바로 상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첨단 정찰기 오늘 이 순간에도 예.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바로 이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지금 있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실시간 보고되는 그 경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한 미군 전력들이 아니에요. 주일 미군 전력들도 아니고 미 본토에서 날아온 전력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무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총이 있는데 예. 아주 쉬운 말로 소총을 쏘기 전에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장전을 안전장치를 풉니다. 예. 총알은 뭐 다 장전돼 있다 치고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전투기들이 그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스텔스 전투기들이 예. 평소에는 적국의 어떤 그 적국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스텔스니까 레이더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일부러 레이더에 보이게끔 만드는 그 반사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 스텔스 전투기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에 있는 F-22, F-35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 또 F-22가 지금 실제 배치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14년도에 리비아 폭격, 시리아 폭격을 예, 할 때 IS를 폭격할 때 그 반사판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걸리지 실전하니까. 않게. 그죠?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는 F-35와 F-22들이 그걸 뗐습니다. 반사판을 뗐군요. 뗐습니다. 즉 이제 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다는 것은 바로 실전 직전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바다 건너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중국에게 자신들의 스텔스 능력을 간파당하는 것을 예. 감수하고도 지금 뗀 겁니다.
오늘 밤에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창 올림픽 이게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 마지막 기회는 그럼 누가 살려야 되냐? 북한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북한이 잘 살려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그 길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진짜 이게 정말로 지금 안전핀을 이미 돌렸다, 반사판도 다 걷어냈다. 정말 여차하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예. 북한에 대해서 이제 블라디 노우즈라 해서 북한의 김정은 참수작전,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블라디 노우즈 작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한전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급소만 딱 때리고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예. 전면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그 전력을 현재 그 한반도 주변 해역에다가 집결시켜 놨습니다. 예. 그건 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하는데 이제 심각성을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와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북한을 공격을 하고 또 그게 제한적 전쟁이 아니고 예.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전력을 완전히 모아놨기 때문에 예. 주한미군 뿐만 아니고 한국군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을 초래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터처 석자가 이견을 제기한 게 한미 FTA 문제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재협상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한국 정부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믿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나 북한과 그 밀약을 해서 어떤 예. 그 행동을 할 건가 이런 걸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FTA 문제 관련해서 미국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무역 흑자는 일본이 우리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들겨 패지 않고 예. 한국을 두들겨 패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외교적인 그런 그 마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미 간의 이런 그 한미 동맹 간에 그런 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만 아마 FTA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도 예. 같이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식령 스키장에서 어제 우리 남북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했고 오늘 이 북측 선수단을 또 싣고 돌아옵니다. 가기 전에 참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이 마지막에 허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그래 제재에서 좀 예외를 허용해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까지 뭔가 미국 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까지 가는데 우리가 얻는 게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 훈련 그리고 우리가 좀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무게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잃는 게 더 많다고 봐야죠. 예, 정말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도대체 뭘 얻었는지 예,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고 상비군 선수, 즉 예.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 상비군 선수들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스키장 점검하러 간 그 외에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탄 것으로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다만 그런 행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주춧돌로 삼고 하나의 단계로 삼고 하나의 계단으로 삼는 것은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예. 이 평창 올림픽 우리 지금 시선은 다 평창 올림픽에 가 있으니까 예.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에는 그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더 평창 올림픽보다 더 크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게 한반도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안보 문제에 그럼 어떤 도움이 됐을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말해주겠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물론 이 운동 선수들만 간 게 아니고 관계자들 또 뭐 여러 또 그 사람들 각계 실무자들 예. 또는 그 외에 정말 외교 담당자들도 갔을 수가 있죠. 우리는 예.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톤 다운을 해서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가능성을 좀 더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스키만 타고 왔다라고 하면 그냥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를 이렇게 전세를 했던 항공사가 그 아시아나항공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취항을 하고 있는 저가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나름 우리나라에는 대형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하다 예. 사고도 났고 또 최근에도 뭐 회항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물론 미국이 허락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행기만 예. 미국으로 108, 즉 6개월 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미국 외에도 동남아, 뭐 태국 예. 뭐 이런 나라들도 그 미국의 그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행기가 보잉 737이라고 해서 180석짜리 비행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이제 국내에서 타면은 그 양쪽에 세 줄씩 있고 중간에 복도에 있는 바로 그 예.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행기들은 동남아는 또 가요. 뭐 대만이나 또 이 인접지역에 간단 말입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또 감수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대하건대 정말 스키만 타고 하고 돌아올 때 북한 선수들을 태우고 오는 그 용도로만 썼다면 잃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지만 나중에 역사 속에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여기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올림픽, 이 평창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라볼 때 지금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가면서 대북 제재에서 예외를 허용을 해주고 미국이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그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그 절대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예. 좀 예외를 좀 허용해 달라라고 이제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외를 허용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미국이 작년도 9월 달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에 예. 바로 내린 그 결정이었거든요. 행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예. 행정부가 현재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에서 예, 예. 아시아나기가 마식령에 가는 것을 허용해줬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소지가-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냥 요번에 가는 거 문제가 걸은 게 아니라 예, 예. 다른 안전 문제나 다른 걸 걸고 들어가서 아마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정부가 이제 바로 겪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FTA 문제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게 바로 이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예. 미국의 심기를 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